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1월 9일이죠. 11월 9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근데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7명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뭐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는 사실 많이 위험하죠. 상당히 여러 면에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돼서 이런 처군이 없고 안타까운 죽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에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서울시 같은 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같은 데에서는 그런 비슷한 평생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성동구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시설 같아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했죠. 7시부터 8시 반까지니까 조금 오버를 했고, 사실 요즘 이명 때문에 웬만하면 강연을 안 잡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그 건강 상태를 봐서 잡는데 그저께는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1시간 반 목이 조금 아프긴 했어도 이전에 한두 달 전만 해도 1시간 넘게 완전히 목이 잠기고 귀가 막 울려서 되는데 1시간 반 해고도 그다음 어제 하루 종일 귀가 좀 울려서 고생을 했지만 오늘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상당히 좀 재밌는 경험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사실 그 독서당 인문아카데미가 있는 데가 성동구 금호동인데 서울에 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30년 전에 거기서 제가 약을 했었거든요. 약 교사였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변해서 30년 전이니까요. 87년, 88년, 89년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약을 거기서 교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변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동구 금호동의 그 산 꼭대기 판자촌 있는 산자 꼭대기에 약 이름은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관련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진짜 상전벽해. 6시 반쯤에 거기 찾아가는데 어디서 많이 가본 데인데 했는데 물론 거기 정확히 그 근처는 아니니까 정확히 그곳은 아닌데 근처.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옛날에 서울의 그 판자촌들은 싹 밀어갖고 다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었고, 그 강연 주제는 이제 범죄 예방,
뭐 이런 부분이었고, 프로파일러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강연이 그러니까 많이 들은 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도 뭐, 조금씩 회복되는 게 괜찮아져 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 그저께 하고, 어제는 이제 제가, 제 오래된 친구와 같이, 하는 유튜브 방송 있죠?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라고.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배상훈 유하라의 그 편파TV라고. 편파TV.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어제는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이런 친구랑 강연하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뭐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는 필요하다. 왜? 이제 나이 먹고, 그리고 옛날 누릴 걸 누린 사람들은 이제 좀 뒤쪽으로 빠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런 정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물갈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잠깐 그런 얘기가 들었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정치의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사기관의 세대 교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냐, 이런 말씀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경찰청 범죄분석 1기 채용이 되고, 그리고 7년에 배치를 받아서 서울경찰청에서 일을 하고, 제 1기 동기들도 그때부터 일을 해왔고, 또 같이 훈련을 받았던 2기들도 그 다음에 3기 쭉 여러 가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인연을 맺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한참 벌써 15년, 6년, 14년 정도 지난. 근데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과학수사도 많이 발전해 왔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경찰관들도 많이 뽑혀왔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뽑히지는 않았었고, 시스템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경찰 수사, 뭐 검찰 수사는 제가 말할 것이 못 되고, 왜냐하면 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하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거고.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화돼서 실제로 안정적이냐?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과학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과학수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경찰이나 아니면 이게 경찰 주변에 있는 행정부 아니면 경찰에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경찰을 발라주고 경찰 뭐 과학수사 이런 거 잘하지 않냐 막 했는데 월급 받고 그 정도도 안 하면은 그거는 진짜 놀고 먹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고도 성과가 이 정도라고 하는 저는 그 상대성이란 부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즉 과학수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기술과 인적 시스템이 결합이 돼야 돼요. 자, 과학수사 CSI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있는 사람들의 CSI를 도제식으로 일반 경찰 중에서 자원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도제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그만큼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수사 CSI들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아주 적은 사람들밖에 없는 중간에 실제로 일할 사람들은 상당수 도망가는 이런 우리 경찰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형사들 나이 많은 사람들 있고 나이 아주 적은 사람들 중간에 일할 사람들은 다 중간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편한 데로 빠져나가는 지역장들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만들어진 게 이제 과학수사 특채가 만들어졌어요. 아예 순천향대 과학수사학과 출신이라거나 뭐 이런 애초에 그런 전문성으로 학위라든가 아니면 그 학부를 한 사람들을 아예 특채를 그걸 또 뽑겠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또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일정 정도 무엇인가 약간의 그 제 궤도로 들어선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형사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건 또 어떤가? 그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실제로 이제 언론에 나오고 실제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초기, 즉 말하자면은 제가 방송을 시작한 2013년이죠. 그리고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유병헌 추적,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주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건 그 2014년 이후부터 초반대는 그래도 경찰의 그런 과학수사 부분에 대한 거를 발전 가능성을 믿고 물론 제가 또 어쨌든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의 학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거기엔 주로 이제 과학수사를 일을 하는 현지 경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고 4, 5, 6, 7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아졌어요. 근데 너무 더뎌요. 그리고 실제로 역진하는 경우도 생겨요. 오히려 퇴행적인. 그거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과학수사 아니 그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이 이제 특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특출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그 과정은 해놨는데 그게 그거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경찰들 중에서 거기에 그 석사 과정을 교육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럼 모자르는 프로파일러를 해겠다. 그게 되겠나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범죄심리 전공자가 있느냐? 교수 중에. 아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가 좀 맞지 않죠. 불균형이죠. 물론 이제 지금 치안대학원에 범죄심리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이죠. 오히려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즉 일정 정도 시기 이후에 이 수사 역량을 강화해서 실제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범죄 수사국 형태로 범죄 수사본부 형태로 특화해서 좀 전문화돼야 한다. 이것이 경찰의 마스터 플랜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수사 파트도 그렇고 프로파일링도 그렇고 형사 파트는 더더욱 그렇고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중앙경찰학교라든가 신임 경찰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경찰연수원에 수사 전문화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돼 있는가 그게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즉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잘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벌써 아마도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넘어오면서부터 그때도 정치인들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넘어오고 막 그러면서 정치인들 세대 교체가 됐나요? 오히려 평균 나이는 더 많아지고. 세상은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깨고 무엇인가를 혁신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세대 교체 오히려 거꾸로 갔죠.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 국회보다 이번 국회가 평균 연령이 더 높죠. 그리고 30대 의원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국회의원 답답하죠. 기생충처럼 처먹을 거나 처먹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 거의 없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의 세대 교체는 됐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지금의 경찰 수뇌부들 또는 검찰 수뇌부들 검찰은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사실 그 알맹이 빠진 그런 것들만 보고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가 있지?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바뀌는 거 없이. 그래서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늘어붙어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검경수사권 수사권 개혁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수사권을 검찰에 주고 경찰에 주는 거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 중요하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전문화예요. 견제와 균형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쪽이 하든 수사하는 쪽과 기소하는 쪽이 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 거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수사와 증거 분석은 또 분리돼야 되는 거.
견제와 균형. 왜? 견제와 균형이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있든 없든 그거는 그거의 중심으로. 즉 검사의 권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윤동호 교수라고 해서 건국대인지 국민대인지 법학 전문대학 교수 세 명의 세 짐승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제 얘기죠 사실. 제가 늘 했던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주인의 밥상머리에 겸상하고자 하는 개들, 그러니까 주인을 지키라고 개들을 하는데 오히려 권한이 세갖고 주인이랑 같이 겸상하고 있는, 아니면 주인 꼭대기에 있는 권력기관은 주인을 지키는 개입니다. 그 개는 문 밖에서 주인한테 서로 충성을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둘이 하면 쉽게 말하면 서로 협잡을 하니까 셋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었죠. 그게 공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수사를 하는 범죄수사국가, 그리고 일반 자치 경찰을 하는 지역 경찰, 이렇게 나눠줬던 전 생각했지만은 어쨌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를 가진 검찰과 이 반부패를 하는 공수처와 그리고 범죄수사국가 이게 네 개로 나눠도 상관없어. 미국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흔히 말하는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어쨌든 근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견제와 균형, 전문화, 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은 생각이 지금 다 있지만 전문화, 그 전문화에 들어가는 건 또 견제와 균형이죠. 즉 뭐냐면 수사와 증거 분석이 분리된다. 그래서 실제 검찰 내에 있는 과학수사부는 당연히 빼내야 되고 국가수사와 과학수사를 합쳐서, 아니면은 국가수사와 과학수사가 견제하게 하든, 그게 행정안전부나 대검찰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무총실 산하의 국가과학수사위원회로 가야 된다. 절대 수사하는 사람이 직접 증거 분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문화와 균형의 원리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처럼 또 역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대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기다리다 보니까 안 돼요. 그 수사기관의 세대교체, 아니면 수사 역량의 세대교체. 제가 그래서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경찰의 총경급 이상, 지금은 4급 공무원 이상은 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 5급 경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바뀌는 게 있고, 어쨌든 그런 극언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수사기관의 세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기다려서 될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라든가 지금 과학수사 담당하는 사람은 잘 되고 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당신들 생각이죠. 실제로 증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 돈과 그걸 가지고 인력의 전문성이라든가 그 인력을 퇴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증거의 보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요 근처에는 화성 8차 사건 부분도 그렇고 화성 사건도 그렇고 좀 날카롭게 나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이건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세대교체는 물론이지만 그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세대교체, 그 세대교체, 조직의 분리, 전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와 증거분석의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사학교를 만들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찰에 안식년제들 둬서 지역경찰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청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형식적이죠. 제가 이게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토달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왜? 지역경찰 학교 한번 다녀온 사람들.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제가 뭐 더 달리 영화를 보겠습니까? 또 뭐, 제가 뭐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조금씩, 뭐 방송 조금 하다가 저축 조금 해둔 걸로 하루 한 두세 끼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저야 뭐.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우리 경찰 수사 시스템에 대한 것 분명히 무엇인가를 음, 좀 이렇게 좀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견제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파일링 교과서도 누가 진짜 범인인가 그 두 번째 책도 지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업, 과거 경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픽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 아마 그게 제 필생의 과업이 될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 교과서, 강좌 만들고, 교과서 만들고, 그건 제가 계속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떠들어댔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사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 오늘은 이런 얘기 주저리 떠들었네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드는 유튜브에 그 10개를 만들면 9개나 10개 다 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노란 딱지. 아시죠? 광고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앞 그 에피소드 BPA하고 BA 실제로 그게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 노란 딱지가 붙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유튜브의 AI가 아직은 모자라나. 제가 한 20개 만들면 하나나 2개 정도는 광고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진 다 광고 안 붙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떠들어대도 실제로는 제가 뭐 버는 돈은 기껏해 한 달에 한 뭐 2,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저는 이 유튜브 말고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거의 뭐 이거는 봉사죠, 봉사. 어쨌든 근데 되게 그래서 AI를 속일까? 제목으로 해서 속일까? 이런 생각. 네, AI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저도 하다 보니까 요걸 요걸 쓰면은 속을 것 같아, AI가. 어쨌든 많이 추워집니다. 이거 뭐 갑작스럽게 이제 수능 한파가 또 올 것 같고 뭐 또 수능 전에 또 뭐 당연히 뭐 만들겠지만 수능 보시는 수험생들 건강 조심하시고 소방의 날 축하인데 뭐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전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추웠어요. 다행히 저는 뭐 수능 날 특별한 건 없었고 운이 좋았죠. 여러분도 시험 보시는데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수능 보시는 분이 이걸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녀분이 수능 보시는 분 있으면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잡담 주저리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